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블록과 관련된 변수들 중에 2020 버전 이후에 추가된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알파벳 순으로 설명하면 설명이 왔다 갔다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서 기능별로 분류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설명할 건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와 W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 요 두 개의 변수입니다. 이 변수들은 2022 버전에 추가됐는데 뭘 제어하는 거냐 하면 블록을 만들 때에 혹은 W 블록이라는 write 블록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이 대화 상자를 잘 보면 원본 객체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대로 유지할 건지 블록으로 변환할 건지 혹은 객체를 삭제할 건지 이 세 가지 옵션을 제어하는 변수예요.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 같은 경우엔 초기 값은 0이고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선택한 객체들을 블록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1로 설정하면 그대로 객체 상태로 유지하게 되고 2로 설정하면 선택한 원본 객체를 삭제하게 되는 거죠. 이 옵션 같은 경우엔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변수를 바꾼 뒤에 블록 정의를 실행을 하면 옵션이 바뀌어 있을 거고 옵션을 바꾼 뒤에 블록을 만들면 변수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바뀌어 있게 됩니다. 자,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의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블록으로 변환이 체크가 되어 있을 텐데 이 값을 1로 바꾸게 되면 유지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값을 2로 바꾸게 되면 삭제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충 블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기준점 대충 설정하고 객체 대충 선택하고 자,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지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원래 대화 상자를 열기 전에는 2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옵션을 유지로 바꿨으니까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의 값은 1번으로 바뀌어 있게 됩니다. 변수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바뀌었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구조는 W 블록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이 됩니다. 요게 1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write 블록이란 커맨드를 사용하면 유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요 값을 0으로 바꾼 뒤에 write 블록을 사용을 하면 블록으로 변환으로 바뀌어 있게 되는 거죠. 다만 W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의 경우엔 초기 값이 1이에요. 이 초기 값이 다르다는 것 외에는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와 W 블록 크리에이트 모드 두 환경 변수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을 할 건 스마트 블록 배치와 관련된 변수인데 이 두 개의 변수들 중에 밑에 있는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친구는 CUI를 위해서 존재하는 변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 블록 배치라는 기능이 뭐냐? 2024 버전에 추가된 기능인데 블록을 추가할 때 도면의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읽어서 어떻게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를 컴퓨터가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 가면서 적절한 위치를 찾고 그렇게 찾은 것들 중에 컨트롤을 눌러서 순환해 가면서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자동으로 배치하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기능은 크기나 각도까지도 모두 똑같이 제어를 해줘요. 옆에다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놓고 크기를 2배로 키워봅시다. 그러면 전부 다 블록의 축척이 2배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블록을 집어넣으려 할 때에도 컴퓨터가 알아서 블록의 축척까지 계산해서 맞춰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블록을 삽입할 때 적절한 위치를 제한할 거냐 말 거냐를 제어해주는 변수가 오토 플레이스먼트라는 변수입니다. 이 오토 플레이스먼트라는 변수는 1 또는 0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1이 초기 값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블록 배치라는 기능은 켜져 있는 게 기본 값인데 앞에서 보셨듯이 블록을 집어 넣을 때 주변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느려질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증상을 겪어보진 못했지만 아무래도 주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자리를 찾아주는데 언제나 내가 원하는 걸 찾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번거로울 수도 있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토 플레이스먼트라는 변수를 0으로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 블록 배치라는 이 기능은 블록 팔레트를 사용을 할 때엔 자동 배치 여기에 체크되어 있어야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 플레이스먼트의 변수가 1로 설정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동 배치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블록 팔레트를 사용해서 블록을 삽입할 때 그럴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요게 체크가 되어 있던 체크가 되어 있지 않던 다른 방법으로 블록을 삽입할 때 예를 들어 블록 갤러리를 활용을 한다든지 혹은 클래식 인서트라는 예전에 사용하던 인서트 기능도 있죠. 요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도 블록 배치는 적용이 돼요. 블록스 팔레트에 있는 버튼은 블록스 팔레트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요 점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리습 중에 인서트를 앞에 빼기를 붙여서 프롬프트로 실행하는 요렇게 진행하도록 만든 리습도 있는데 이렇게 대화 상자를 억제한 상태에서 인서트라는 기능으로 블록을 삽입할 때엔 스마트 블록이란 기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오토 플레이스먼트는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하긴 해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플레이스먼트 스위치라는 변수인데 요건 몰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변수는 앞에서 설명을 했다시피 CUI를 위해서 만든 변수거든요. 자, CUI를 언제 사용을 하느냐? 스마트 블록 배치라는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가끔씩 이 기능을 끈 상태로 집어넣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키보드의 Shift와 W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임시 재지정 키가 발동하면서 누르고 있는 동안만 스마트 블록 배치라는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임시 재지정 키를 CUI에 적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변수가 플레이스먼트 스위치라는 변수예요. 키보드 바로가기에 가면 임시 재지정 키가 있을 거고 거기에 보면 배치 제한 사항을 전환합니다 라는 Shift W로 임시 재지정 키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매크로를 보면 플레이스먼트 스위치라는 변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임시 재지정 키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변수가 플레이스먼트 스위치고 일반적으로는 알아두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블록 리디파인 모드라는 변수인데 이 변수는 블록을 삽입할 때 집어넣을 블록과 동일한 이름의 블록이 사용 중인 도면에 있을 경우 블록을 재지정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지정하는 변수입니다. 자, 새로 도면을 하나 만들어서 대충 블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기준점 대충 지정하고 객체는 사각형을 선택을 해서 블록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도면으로 넘어와서 요번에는 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이 친구를 블록으로 만들게요. 이름은 테스트고 기준점은 아무데나 그리고 객체는 앞에서 만든 원을 선택을 해서 테스트라는 이름의 블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요 새로 만든 테스트라는 이름의 블록을 컨트롤 C로 복사해서 드로잉 1이라는 요 도면에 붙여 넣으려고 하면 동일한 이름의 블록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객체의 형상이 바뀌게 되죠. 이건 같은 이름의 블록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삽입 기능을 사용을 할 때, 인서트를 사용을 할 때는 블록을 재지정할 건지 아니면 원본 블록을 그대로 사용할 건지 요걸 물어보도록 설정할 수 있고 그때 사용하는 변수가 블록 redefine mode라는 변수예요. 자, 요 변수의 초기 값은 1입니다. 1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엔 대화 상자를 통해서 원본을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블록으로 재정의 할 건지를 정하게 돼요. 자, 이 친구를 즐겨찾기에 복사를 하면 즐겨찾기 탭에 블록이 추가됐겠죠. 이 상태에서 이 친구를 현재 도면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렇게 블록을 재지정할 건지 혹은 이미 있는 현재 도면의 블록을 다시 사용할 건지 아니면 블록의 이름을 바꿀 건지 셋 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블록을 재지정하면 현재 도면에 있었던 테스트라는 모든 블록을 전부 다 원형으로 원래는 사각형이었죠. 그 사각형을 원으로 바꾸게 돼요. 자, 볼리선은 지우고 이 블록을 여러 개 복사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즐겨찾기에 있었던 이 블록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재정해야 할 건지 재정해야 하지 않을 건지 가져올 블록의 이름을 바꿀 건지를 물어보게 되고 여기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사용해서 정하는 게 블록 리디파인 모드의 초기 값이고 초기 값은 1이에요. 만약 이 값이 0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블록을 삽입할 때 사용자의 선택을 묻지도 않고 블록을 재지정하지도 않고 그냥 원본 도면의 블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현재 도면의 블록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게
블록 리디파인 모드가 0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이 변수는 2로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2로 설정할 경우엔 블록을 집어넣을 때 대화 상자가 아니라 명령행을 통해서 재정의 여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블록 리디파인 모드는 개인마다 원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설정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0 아니면 1을 선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초기값인 1을 선호하기는 해요.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지그, 줌, 맥스와 미니멈입니다. 이 두 변수는 초기값이 모두 0인데 0으로 그대로 놓고 사용하길 추천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변수를 뭐하러 만들었는지 자체가 조금 의문인 변수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변수가 뭐냐? 이 변수는 블록을 삽입할 때 현재 화면 배율에 대비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블록이 너무 크거나 작을 때 화면의 배율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말로만 설명하면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용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란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맥스와 미니멈 모두 0부터 90까지의 정수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초기 값은 0이죠. 이 값을 90으로 설정을 해놓고 블록을 삽입을 하면 변화된 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화면을 쭉 확대해서 이 정도로 블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면 마우스로 삽입점을 지정했을 때 바로 삽입되는 게 아니라 작업 공간을 바라보는 뷰의 배율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블록을 집어넣는데 화면이 쭉 확대돼서 전체 화면의 90%보다 블록이 크다. 그러면 삽입점을 지정했을 때 바로 삽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도면을 바라보고 있는 뷰의 배율을 한번 재지정하게 돼요. 근데 이게 반복적으로 재지정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번만 재지정을 해줍니다. 재지정한 뒤에 화면을 다시 확대하고 삽입점을 지정을 하면 이번엔 제대로 들어가게 돼요. 자, 다시 한번 블록이 한 화면에 안 들어간다. 이때 삽입점을 지정하면 배율이 바뀌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블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반대로 미니멈 같은 경우엔 블록이 너무 작다. 그러면 화면을 확대해 주는 기능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블록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블록이 너무 작죠. 그래서 90%로 확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 줌, 맥스와 미니멈은 작업 공간을 바라보는 뷰의 배율을 알아서 제어하기 때문에 오토캐드의 기능을 연속 사용하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값인 0으로 둘 다 설정해서 배율의 조절 없이 블록이 삽입되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걸 추천하기는 해요. 사용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화면을 조절하는 건 익숙해지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블록 팔레트와 관련된 변수 6개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중에 처음 설명할 건 블록 MRU 리스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MRU는 Most Recently Used,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사용한 블록의 목록을 의미하고 저 변수로는 최근에 기록할 블록의 개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블록 MRU 리스트의 초기 값은 50이에요. 그러니까 50개의 블록까지 기록을 할 수 있는 거고 설정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100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0으로 설정하면 블록스 팔레트의 최근 탭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게 돼요. 최근 목록을 0개만 저장하겠다고 설정을 했으니 당연히 표시되지 않는 거고 이 값을 0으로 설정했다가 다시 50으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원래 있던 리스트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목록을 지울 때 사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우는 건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제거하시면 돼요. 그래서 MRU 리스트란 변수는 크게 알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블록 내비게이트라는 변수인데 이 변수는 블록스 팔레트 중에 라이브러리 탭에 어떤 걸 표시할지 그걸 제어하는 변수예요. 초기 값으로는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마침표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값이 마침표로 설정되어 있으면 목록을 비우게 됩니다. 이 라이브러리에 어떤 파일이나 폴더를 지정을 할지는 이 변수로도 지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블록 팔레트에서 버튼을 통해서 지정하는 게 훨씬 쉬워요.
본인이 원하는 폴더를 선택하거나 혹은 파일을 선택하면 그 폴더에 들어가 있는 모든 도면 혹은 선택한 파일에 들어가 있는 블록들을 그 파일을 열지 않고도 라이브러리 탭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설정하는 것 자체가 변수보다는 팔레트를 사용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이 변수도 기억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명할 건 블록스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기능인데, 저 기능은 스마트 블록 교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이게 영어로는 replace인데 번역은 교체로 번역할 때도 있고 대치로 번역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명령어로는 be replace 요 커맨드를 사용을 하고, 버튼으로는 블록을 선택하면 표시되는 특성 팔레트의 이름 옆에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하면 스마트 블록 교체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사용을 하면 클라우드의 기능을 활용하는 거라서 오토데스크의 서버에 관련 데이터들이 전송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져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토데스크에서 내 걸 수집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게 블록스 데이터 컬렉션이라는 요 변수입니다. 요 값은 on 또는 off, 숫자로는 1 또는 0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0이 꺼져 있는 상태고 꺼져 있는 게 초기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수는 초기 값인 0으로 놓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을 할 건 블록 스테이트라는 변수입니다. 이 변수는 앞에 블록 관련 변수에서도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블록 스테이트라는 변수는 블록 팔레트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변수예요. 읽기 전용 값이고 이 값이 1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블록스 팔레트를 닫으면 블록 스테이트 변수가 0으로 설정이 되고, 블록스 팔레트가 열려 있으면 블록 스테이트라는 변수는 1을 반환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크게 사용할 일이 없어서 굳이 기억해 두실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블록 싱크 폴더와 블록 리센트 폴더, 이 두 개의 역할이 어떤 건지를 설명을 할 텐데, 이 두 개 모두 기억해 두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두 개의 변수는 블록 팔레트에서 최근 그리고 즐겨찾기, 여기에 설정된 것들을 어디에 저장할 거냐 그 경로를 설정하는 변수인데, 변수로 설정하기보다는 레지스트리를 활용을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자, 일단 레지스트리로 설명을 하자면 저장되는 초기 경로는 여기고, 앱 데이터에 로밍의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오토캐드 버전, 릴리즈 넘버, 언어 그 안에 설정이 됩니다. 자, 윈도우 탐색기에서 한번 살펴보자면 앱 데이터죠. 앱 데이터로 들어가 보면 오토데스크란 폴더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사용하는 오토캐드 버전, 릴리즈 넘버, 언어팩 여기까지 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즐겨찾기는 favorite blocks, 그리고 최근 탭에 표시될 건 recent blocks, 요 두 개의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진짠지 한번 또 살펴봐야겠죠. 자, 화면을 바꿔놓고 살펴보자면 지금 저는 즐겨찾기에 테스트라는 블록 한 개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favorite blocks 요 안에 테스트라는 도면 요거 한 개만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컴퓨터라는 블록을 즐겨찾기에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라는 이름의 파일이 추가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즐겨찾기에서 컴퓨터라는 이름의 블록을 사용하면 이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블록으로 현재 도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겨찾기에서 블록을 삽입하려고 하면 블록을 재정의 할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는 없는 거죠. 현재 도면에서 컴퓨터를 집어넣으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컴퓨터라는 블록을 삽입하는 거지만, 즐겨찾기에서 삽입하게 되면 즐겨찾기가 저장되어 있는 favorite blocks라는 폴더에 있는 요 파일의 블록을 삽입하는 거니까 블록을 재정해야 할 거냐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블록스 팔레트는 대충 작동하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토캐드에서 변수를 통해서 블록 싱크 폴더, 이 친구를 C 드라이브 아래에 오토데스크다 요렇게 지정을 하면 그 폴더에 리센트와 페이보릿 블록이라는 폴더가 추가로 생성됩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C 드라이브의 오토데스크라는 폴더엔 아무것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C 드라이브의 오토데스크다 이렇게 경로를 지정을 해주면 오토캐드가 그 폴더에 리센트 블록과 페이보릿 블록을 만들게 되고,
제가 환경 변수를 통해서 경로를 재지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새로 고침해보면 제가 지정한 경로로 값들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초기 값인 앱데이터 이 폴더를 그대로 사용하는 걸 추천하긴 하지만 어쨌든 변수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요 값을 변수로 제어하기보다는 레지스트리에 기록을 하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